뒤연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졌죠. 예.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맞다. 예. 이 사진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요. 예. 이 감사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그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예. 오늘 그 결과는 징계 여부 보류하겠다가 결과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네. 징계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뭐야 왜 그런 근데 거야?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틀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걸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게 참 나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을 못하고 보류한다잖아. 근데 대한민국 대선과 관련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판단을 내려? 네. 이상하잖아. 형평성에도 안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자, 그러면서도 대법 직무감사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직위원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야 사실. 룸살롱을 갔는데. 예, 그 룸살롱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우리 룸살롱 전문가께서 전문가예요? 자세하게 대법의 감사 결과를 네. 사진도 왼쪽 편에 살짝 띄워놔 주시면서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렇죠.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심의 결과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그 결과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직위원과 함께 사진 찍은 저 2명 변호사가 맞다. 변호사가 모두 맞아. 변호사다. 그런데 예. 직위원이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습하던 사법연수생이랑 공익법무관이다. 1년에 이 셋은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다. 그런데 23년 9월 9일 직위원이 연락해가지고 이 셋이 모였다. 그래서 1차로 교대 인근 횟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딱 마셨다. 교대 횟집에서 1차로 딱 2시간 술을 마셨고 그게 한 15만 5천 원 나왔는데 그 직위원이가 냈더라. 직위원. 그런데 이 2시간 술을 딱 마신 다음에 직위원이 1차가 끝나고 야 나는 이제 재판 준비하러 또 가야 된다 하고 먼저 간다 그랬다. 그랬는데 진짜입니다. 이거 지어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나 술 한잔 했지만은 재판 준비 또 해야 돼. 그 정도로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 A 변호사가 헤이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아쉽지요. 내가 가는 데 있는데 자주 가는 데 있는데 한 잔 더 합시다. 아하. 그래가지고 갔다. 예. 그게 A 변호사가 자주 가던 술집이다. 2차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직위원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갔더니 와 막 큰 홀에다가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룸사롱 같은 데는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다. 예. 오히려. 그리고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한테 부탁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거다. 술 나오기 그리고 사진은 왜 찍어? 술 나오기 전에 이 사진을 찍었고 직위원은 술이 한 병 딱 나온 다음에 한두 잔 마시고 이런 먼저 갔다. 그리고 직위원이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했네. 예. 접개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좁혀서 이야기를 했네. 그렇죠. 저기 접개권이 나오는 데가 맞나 보네. 왜냐면 여기 정확한 워딩은 직위원은 먼저 일어났고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그러니까 함.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네. 네. 좁혀서. 여기가 전체 약간 꽂히더라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직위원 가고 둘은 계속 술을 마셨다. 변호사가 돈도 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지기현 씨는 이 접대 의혹 터지고 나서 휴대전화를 교체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 교체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MBC 단독으로 나온 건데. 그래요? 예, 6년 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을 6년 동안 사용하던 거를? 하나의 핸드폰을 원래 6년 동안 되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사용하던 그 핸드폰을 갑자기 그
구속 취소하기 한 달 전, 또 구속 취소하고 나서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이 2월 4일 오후 3시 23분이래요. 예. 네, 2월 4일 오후 3시 23분. 이거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다 적으면서 봐야 돼요. 중요하다. 네. 2월 4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2월 4일이야. 2월 4일 오후 오후 3시 23분인데 예. 이때 지기현 부장이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바꿔요. 언제? 구속 취소 신청한 날. 아, 그날?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어요. 그런 다음에 6분 뒤에 6분 뒤에. 다 이상해요. 자, 계산 한번 보고 이상한 걸 좀 짚어보세요. 술 마시지 말고. 자, 6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S10을 다시 사용한 거예요. 아, 다시 돌아왔어. 켜.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후 3시 23분에 갑자기 핸드폰을 교체했다가 그렇죠. 오후 3시 29분에 6분 뒤에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5시 즉 14시간 만에 또다시 자기가 바꿨던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해요. 또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 없지. 자, 그로부터 한 달 뒤. 한 달 뒤. 그게 바로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5월에 교체 예, 예. 또. 그러니까 S10을 썼다가 S25를 썼다가 2달 만에 다시 S25로 고쳤다는 거잖아요. 두 달 만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또 바꿨어. 5월 14일 날 그리고 이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리고 5월 16일 날 16일에. 오후 4시 2분에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S10 쓰다가 S25 썼잖아요. 이걸 다시 중국산 구하기도 어려워.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대. 또 바꿔.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근데 왜 바꿨는지 몰라요. 이상한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분 뒤에 다시 원래 S25를 다시 바꿔. 뭐야? 자,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날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이분은 주로 새벽에 활동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를 최종 교체했다. 와. 왜요? 야, 이거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다. 솔직히. 그쵸? 이거는 말이 안 돼. 6년 동안 쓰는 사람이면 그 패턴을 보통 지킵니다. 사람은.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체포해야지. 맞잖아. 이 정도로 바꾸는 경우가 이거는 없어요. 말이 안 근데 돼. 그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바꿨다라는 것 에이, 자체가 그건 이거 아니야. 증거인멸의 증거인멸. 의도가 충분히 이건 읽힐 수 지경 있는. 같으면 이런 사람 아마 구속시켰을 당연히 겁니다. 구속시키죠. 예. 구속 사유가 되죠. 범죄 예. 혐의를 받을 때. 게다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와, 내가 이거- 아까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휴대전화를 다시 최종적으로 네, 최종 샤오미를 교체. 바꿨다 했잖아요.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그게 되나? 일요일 새벽에 어. 샤오미를 바꿔요, 갑자기. 오, 그 이상하네. 자다 말고. 그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빈번한 핸드폰 교체라는 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걸로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죠. 이상하다. 지금 저는 이 법원에서 내놓은 이 감찰 결과 뭐 1차 결과라고 하고 이제 이걸 뭐 감사위원회 가서 이제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콜검들 있잖아요. 네. 콜검들이 가서 자기들 핸드폰 맡기면서 엉성하게 조사해서 무혐의로 줬던 그 결정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 판단해가지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룸사롱까지 간 사진이 나왔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네. 그럼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은 전혀 적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봐주기 위한 목적 하에 내놓은 결과 보고서 아니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말이 사람들이 안 돼. 전부 다 아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그 의문 제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뭐 옛날에 공익법무관 같이 했던 시포했던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고 2023년 8월 이후에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그냥 사진 찍고 갔다니까 그럼 니네 의심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우선 첫 번째 이분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끼지 않는다.
평상시에 꺼리지 않는다. 두 번째, 이분은 평상시에 자기가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 다음에 그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는 룸사롱을 간다. 술집을 가거나 룸사롱을 간다요. 이날은 물론 자기가 그 이후에 뭐 여성 나오는 술집하고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때는 동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매우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여러 번 아무 이유도 없이 바꾸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야, 증거인멸이 증거인멸. 설명이 안 돼요. 야,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 변호사만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네. 자기들이 계산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것도 2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3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그 확인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난 그것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기현이는 이제 술한잔 기념 먹고 갔대. 사진관으로 착각해서 사진만 찍고 갔다는 거야. 나머지 두 변호사들은 여기 남아서 술 먹고 두 변호사 중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2인분인지 계산 볼 수 있잖아. 금액으로 확인이 금액으로 3인분인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3인분이면 지기현이가 이거는 또 함께 놀았다는 정황이 더 추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번에 술을 먹고 갔어요. 한 잔. 술이 한 병이 한두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그 술 한 병 속에 한 병 중에 몇 잔을 먹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먹은 거는 포함이 되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접객원도 있고 이런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방식이 되게 이게 수사는 아니고 징계를 위한 감찰 예. 방식이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당사자인 지기현과 동석자들의 말만 가지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렇죠. 다 믿어주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어떻게 그 혐의를 밝혀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 감사위원회 동원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유 공수처 수사 결과 다 볼 때까지 우리는 아무 판단도 못 하겠다. 네. 아니 이런 더하기 빼기도 못 푸는 사람들이 미적분은 또 어떻게 풉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불성실하고 아주 그냥 지기현을 덮어주기 위한 결말로 마치 짜 맞춘 듯이 지금 나온 보고서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미진하죠. 이게 누가 그리고 믿습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너무 불순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예. 지금 아무도 안 나왔잖아.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짠 민주당 너네 바보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욕했어? 이 의도로 이 시간 딱 맞춰서 낸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진짜.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제기했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상 문제를 공적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명을 하는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자체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 의혹 제기 내용 우리가 그 룸살롱 가서 술 마시고 그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그 사실은 다 사실관계 확인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격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뭐 미정인 상태로 수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방식의 행위 자체는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아, 행위 자체. 원래 그 법관들의 징계 사유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은요 오히려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수사의 영역이지 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것은 예. 맞지 않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번에 나온 발표가 단 하나도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냥 지기현의 주장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감사 결과로 발표를 한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만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써준 격이고 예. 이런 식의 만약에 윤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판사도 오늘부터 룸살롱 다 다니죠. 네. 그게 뭐 문제 안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의혹의 시선을 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쓰기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낼 수 있느냐? 네. 전 이건 매우 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네. 전 보여집니다.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 그러니까. 큰 정황 아니야?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와. 왔다 갔다 한 것만 해도 7번인데 핸드폰을 6년 동안 안 바꾸던 애가 네, 갑자기 7번이나. 누가 그렇게 바꾸냐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저렇게 바꾸는 사람도 없고. 네. 보통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그렇죠, 받죠. 그렇죠. 보통 수사야 임박한 사람들이. 예. 와, 그런데도 조이대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문제 삼으면 사법부 흔든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왜 그래 이 나라? 진짜. 아.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 진짜 열받네. 지금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감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공적 재판
그것도 매우 심각한 그게 중범죄 진짜 재판에서 핵심이죠. 법대에 앉아가지고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상 발언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같이 묶어서 저는 네. 그 조사를 하고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아예 제외를 했고 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되고 뭐 직무관련성이 인정됐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기현 입장 실어주려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힘드네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 조사면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아니 이 결과 낼 거면 하루면 되지. 어차피 내가 볼 때 하루 들었겠지. 아니 입장 그냥 얘기해 준 건데. 그냥 입장 받았은 건데 사실 뭐. 확인 방법 보면은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자료 요청 네. 해가지고 협조 받고. 네. 뭐 일주일. 아니 근데 발표 중에 현장 조사 부분이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저는 못 찾겠던데. 아, 그런 현장 거 조 있겠죠. 막 룸살롱 그 가서 구조라든지. 아, 한번 구조. 보고 왔겠죠.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그 지기현은 그 내려갔더니 큰 홀에 라이브 시스템이 있어서 룸사롱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 결과도 그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 이렇게. 그것도 어차피 다 그거는 지기현의 의심할 사람이 주장이잖아. 없어. 지기현의 주장인 거지. 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인들이랑 술 한 잔 마시고 한 잔 더 마시러 갈 때 야 어디 갈까 이거 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그 체포영장 집행이거든. 따라와. 따라와. 어디 가는지 묻지 마십시오. 끌려간 거야. 끌려갖고 저기서 사진 찍고 예. 그리고 나서 시로 계산해서 풀려나고 지기현이 핸드폰 계속 바꾸고. 아 이건 너무 뭐 하나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예, 이거는 나는 인정 네. 못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는 뭐 2시부터 시작하는 것 근데 같던데. 어쨌든 죄송한데 네. 중요한 게 아까 핸드폰을 이제 타임마다 이상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핸드폰 바꿀 때 그 샤오미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샤오미. 샤오미를 원래 그동 써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샤오미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이걸 구하기도 사실 어려울 텐데 예.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래요? 싸게 주지 않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금요일 날 네. 이분이 금요일 날 바꿨거든요. 5월 16일 날.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금토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샤오미에 꽂혔어 또. 아니 게 아니라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는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통신 기록 내역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최욱 씨. 아,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네. 항상 저는 공수처에 힘 실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하고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핸드폰을 바꿨어도 증거인멸 했었어도 결국은 그걸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원을 해봐요. 응원이요? 힘. 공수처 아자. 할 수 있다 공수처. 야야야야.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끊고 얘기하니. 뭐야 그게? 뭐야 응원하는. 난뭐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그 우동훈 공수처장 보면요, 예. 사람 자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아 굉장히 멋있더라고. 우동훈 공수처장님, 저는 동상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동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희대 청문회 아, 지금 조희대 시작은 청문회. 됐는데 됐구나. 얘기하신 것처럼 증인석 싹 비어 있고 네. 그냥 의원들 발언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작은 됐고. 국감 때 그래서 이제 국감을 하루 더 열어가지고 조희대 청문회를 겸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는 동행명령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청문회 단계에서는 동행명령을 발부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예.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년 이제 유예 기간에 이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예리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 막 그 내부 게시판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는 의견도 쓰고 있는데 네. 뭐 걔네들은 뭐 항상 그래왔고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파견 검사가 40명인데 아 이게 제일 40명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이제 떠나겠다 입장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입장문 어떡하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제일 열받아 난 이 이게. 파견된 검사 40명이 오늘 오전에 파견 검사 일동이라는 명의로 민중기 특검에게 이 의견을 입장을 전달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운 와 상황입니다. 진짜 열받네.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와 진짜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열받게 썼어? 이거 진짜 열받게 썼네 글을.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와.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고요. 집단행동 금지에 위반되는 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처벌 공무원이고 그 노만석 차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이프로스의 뭐 그 글 올리고 계속 이런 올리고 부분들 있죠. 있잖아요. 예. 대체적인 목소리가 딱 이거거든요. 검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잘 반영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인데 지금 메시지가 완전 엉뚱하게 나가는 거죠.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요. 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뼈아프게 좀 받아 안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 조직 내부에 단돌이 하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면 기재부도 지금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네.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부처 내에서 자기네들 딴에는 가장 파워 있는 그렇죠.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건 맞죠. 그 기재부 공무원들 지금 뭐 이렇게 하나요? 저는 이 검찰의 그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 특권의식,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면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다시 원대복귀 명령이 있어야 원대복귀 하는 거지. 네. 저런 방식으로 어디에 파견하는데 파견 그 공무원이 저 다시 돌아갈래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이게 그냥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찌들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쉽게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거야말로 엄중한 징계 사유입니다. 저거. 그리고 말하는 그 뽐새가 굉장히 조롱조거든. 네. 야 너네들 검사는 수사 기소 다 못한다며. 근데 우리는 수사 기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못하지.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조롱한다니까. 난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와.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안 돼? 일단 파견 검사가 매우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파견 검사 원대복귀 요청한 거 현재 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수사 마무리를 위해 구성원들의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야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님 진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흔들리면 다행이네. 안 됩니다. 네. 진짜 저희가 진짜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본인이 좀 초조할까. 그렇지. 마음도 너무 상하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아니 심정을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저거는 엄중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박수 회수합니다. 당신들 공무원이야. 공무원이고 국민의 공복으로 파견을 명 받았으면은 파견지에서 열심히 업무 수행해야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요청문 들고 와가지고 항의하듯이 시위하듯이 자신들 공무원 최소한의 공무원의 자세와 자질이 안 갖춰진 거야. 네. 책상 앞으로 가서 빨리 일해. 엄중하게 꾸짖어야 돼요. 뭐 이해는 뭘 이해해요. 그러네 듣고 보니. 그리고 특검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사 기소를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뭐 정부조직법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우리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비논리를 뭐 받아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네. 근데 저는 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결국에는 이 검사들이 생각이 참 짧은 게 본인 선배들이 사고 쳐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때 윤석열이가 난리를 칠 때 그 검찰에 정의로운 검사 10명만 있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뉴스 안 봐요? 나라가 정말 그 절벽 끝에 지금 놓여 있는 심정이거든요. 국민들은.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네. 저렇게 자기들의 목소리에만 매달리는 게 너무 좀 유치하다. 유치해.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검찰 조직도 그냥 모두 다 니들 다 안 돼.
다 그냥 손대 이렇게 가기보다는 검사들도 그 안에 저는 등급들을 다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고쳤을 수 없는 검사, 또 고쳤을 수 있는 쪽, 요걸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살필 수 있다면 저는 그 검사들도 최대한 우리가 이 내란 종식의 도구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집단 항명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도 우려스럽고 그 지혜를 좀 모아가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집단 혁명이야. 그렇죠. 본질은 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대한민국 내란 척결이고 뭐고 이런 건 솔직히 관심조차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자기 밥그릇이지 뭐.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할 게 제일 많은데. 바쁘고 네, 진짜. 저는 검사들의 지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 필요성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박상용 검사, 최지영 검사 그때 네. 입법 청문회 나와가지고 어미준이. 보여줬던 행태들 네. 정말 가관 한 가관 100배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행태들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딱 보고 야 검사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이 파견 검사들의 행태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스로들의 발목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 혹시 그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는 혼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적으로? 징계 청구권이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 네. 이제 장관에게 검사징계법 개정이 돼서 네. 징계 청구권이 있죠. 그 현재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성 호랑이 장관님 이럴 때 한번 좀 공개적 발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중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거는 나는 집단 혁명으로 느껴진다. 지금 그렇죠. 원대 복귀하지 않으면 원래 그 특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네. 지금 바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강경한 입장도 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 3,000명 자체를 통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다 배제를 할 것이냐? 그럼 특검 같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저는 이걸 가지고 조금 이런 제도 개선의 문제와 현재 있는 조직을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해서 지금의 이 국정 이 농단과 이 내란과 관련된 김건희 관련된 문제들을 또 처리해야 될 문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에서 강한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도 가미가 된 그런 좀 복합적인 전술을 좀 쓰는 것이 더 현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